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그런 시궁창에서 살아오던 저를 구원해주신 건 다 선수님 덕분입니다. 미국의 유명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이 울먹이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남몰래 오랜 기간 자선 사업을 해온 것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WFP 글로벌 친선 대사인 것은 발표가 되어 알고는 있었지만 익명의 후원자로서 숨겨진 선행들은 감춰져 있었으니까요. 최근 LAFC로 이적하며 그동안의 선행들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선행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며 커피 한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을 떠올리면 기억나는 건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글자보다는 소매치기를 먼저 배웠고 학교보다는 뒷골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양아치가 되었고 희망적인 삶을 꿈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적당히 소매치기를 하려고 탐색하다가 신기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무료 급식소 평소 같았으면 거짓말이라고 안 갔을 텐데. 너무 지쳐있던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마커스 존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남쪽 빈민가에서 마커스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18살의 마커스는 이미 거리에서 10년을 넘게 살아온 베테랑이었어요. 부모님은 마약 중독으로 마커스가 7살 때부터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결국 마커스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마커스는 버려진 건물 지하에서 눈을 떴어요. 몸은 추웠고 배는 고팠습니다. 옆에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누워 있었죠. 모두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희망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마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일 뿐이었거든요. 마커스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주머니 속에는 어제 훔친 지갑에서 꺼낸 15달러가 전부였죠. 이 돈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돈도 금방 바닥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커스가 처음 소매치기를 배운 건 9살 때였습니다. 거리의 선배들이 가르쳐줬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의가 분산될 때를 노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배고픔은 그 두려움보다 컸어요. 첫 번째 소매치기에 성공했을 때 마커스는 울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커스는 이제 능숙한 소매치기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능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일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같은 인간에게 다른 삶이란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가끔 학교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등교하면 아이들이 놀렸고 선생님들도 귀찮아했죠. 숙제는 할 수 없었고 교과서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커스는 학교를 완전히 그만뒀어요. 글을 읽는 것도 간단한 계산을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거리에서 살아남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었으니까요. 경찰서는 마커스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잡혔을 때는 12살이었어요. 소년원에 갔다가 나왔고 또 잡히고 또 나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커스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경찰도 소년원도 이제는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죠.
그날도 마커스는 평소처럼 거리로 나섰습니다. 목표는 하나, 오늘 하루 먹을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번화가로 향하면서 마커스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누가 방심하고 있을까? 오랜 경험으로 마커스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커스의 눈에 이상한 현수막이 들어왔습니다. 무료 급식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어차피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고 설교 들으면서 밥 먹느니 차라리 돈을 훔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마커스는 유독 지쳐 있었습니다. 어제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들킬 뻔했어요.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죠. 지금도 다리가 욱신거렸고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소매치기를 하다가는 정말 잡힐 것 같았어요. 마커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수막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어요. 작은 교회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신분증을 요구하면,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마커스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마커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은 정말 깨끗했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음식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제대로 된 음식 냄새였어요. 홀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가난한 가족들, 마커스처럼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 모두가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죠. 마커스가 어색하게 서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마커스를 바라봤어요. 어서 와요, 아이야. 이름이 뭐예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커스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마커스요. 마커스.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김미선 목사예요. 여기 책임자랍니다. 배고프죠?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김 목사님은 마커스를 빈자리로 안내했어요. 마커스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밥, 국, 반찬들. 마커스는 언제 이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칫했어요. 혹시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마커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나 생소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게 말이죠. 마커스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주운 음식 쓰레기, 편의점에서 훔친 과자, 그게 마커스의 전부였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마커스를 본 김미선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마커스는 당황스러웠죠. 보통 사람들은 거리의 아이들을 보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거나 아니면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하지만 김 목사님의 표정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뿐이었어요. 마커스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다가 체할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 목사님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죠. 천천히 먹어도 돼요.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요.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드릴게요. 김 목사님의 말에 마커스는 처음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여기는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이곳의 존재 이유랍니다.
김 목사님의 대답에 마커스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 목사님이 마커스에게 물었습니다. 마커스, 어디 사니? 집은 있어? 마커스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김 목사님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살아요. 버려진 건물 지하예요. 마커스의 대답에 김 목사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학교는 다니니? 아니요,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김 목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커스는 불편했어요. 이제 설교가 시작되겠구나. 신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김 목사님의 다음 질문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커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이 질문을 들은 순간 마커스는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마커스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애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커스,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아직 18이잖아. 인생은 지금부터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야. 여기 급식소는 단순히 밥만 주는 곳이 아니야.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지. 김 목사님은 마커스에게 급식소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니었어요. 노숙자들과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죠. 식사 제공은 물론이고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후원자분이 계세요. 그분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죠. 김 목사님의 말에 마커스가 물었어요. 후원자요? 누구신데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곳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시죠. 마커스는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때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 마커스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모든 게 거래였어요. 누군가 뭔가를 준다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죠. 하지만 김 목사님의 말투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커스, 내일부터 여기 와서 밥 먹지 않을래?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김 목사님의 제안에 마커스는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범죄자예요. 소매치기도 했고 경찰서도 많이 갔었어요. 김 목사님은 마커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커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지. 우리는 내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만 물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커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도 달라질 수 있는 걸까? 혹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좋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마커스의 대답에 김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마커스, 한 가지만 약속해줘. 포기하지 말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믿어보자. 급식소를 나서는 마커스의 발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갈 곳은 버려진 건물 지하였고 내일 당장 뭐가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죠. 오늘 만난 김 목사님과 그 따뜻한 급식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마커스는 버려진 건물 지하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면, 만약 공부도 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건 너무 먼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마커스처럼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커스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깬 이유는 급식소 생각 때문이었어요. 정말 다시 가야 할까? 혹시 어제는 특별히 친절했던 것뿐이고 오늘 가면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어제 먹었던 따뜻한 밥이 자꾸 생각났어요. 결국 마커스는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망설였죠.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어제 김 목사님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를 믿어보자. 급식소 문 앞에 섰을 때 마커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김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커스, 정말 왔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제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죠. 마커스는 그제야 안심했어요. 어제가 꿈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그날부터 마커스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고 김 목사님과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특히 자원봉사자 중에 제이슨 리라는 한국계 대학생이 마커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이슨은 25살로 근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마커스, 나도 예전에 많이 방황했었어. 진짜야. 10대 때 정말 엉망으로 살았거든. 제이슨의 고백에 마커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형은 대학생이잖아요. 응,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너처럼 거리를 떠돌았어. 갱단에도 들어갔었고 마약도 했었지. 제이슨의 말에 마커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급식소의 전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지. 그래서 나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갔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 제이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커스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 목사님이 마커스에게 제안했습니다. 마커스, 다음 주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돼. 참여해보지 않을래? 마커스는 두려웠어요. 자신은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김 목사님은 마커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너와 비슷한 처지야. 서로 도우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거든. 제이슨도 선생님 중 한 명이야. 마커스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저 같은 애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잖아. 내가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마커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김 목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잘 결심했어, 마커스.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 주 월요일 마커스는 긴장한 채로 교육 프로그램실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마커스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옷차림이나 표정을 보니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마커스는 자신만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안심했어요. 제이슨이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공부할 거야.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고 모르는 것도 당연해. 제이슨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첫 수업은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부끄러웠어요. 18살이나 먹고 알파벳을 배운다니. 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옆에 앉은 소녀는 20살이 넘어 보였고 건너편 소녀는 마커스보다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세상을 다 본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마커스, 이게 A야. 입모양을 이렇게 해봐. 제이슨이 친절하게 알려주자 마커스는 따라했습니다. A. 서툰 발음이었지만 제이슨은 칭찬해줬어요. 잘했어. 계속해봐. B, C, D. 마커스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하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글자구나. 이게 말을 적는 거구나. 수업이 끝나고 마커스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아직 알파벳 몇 개밖에 모르는 상태였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요.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마커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제이슨이 마커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마커스. 집중력도 좋고 배우려는 의지도 보여. 이대로만 하면 금방 따라잡을 거야. 내가 장담해. 제이슨의 격려에 마커스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도 할 수 있을까? 혹시 가능할까? 그날 저녁, 급식소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첫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배울 수 있다니. 평생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 목사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커스,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후원자분께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셨거든.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이야. 덕분에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됐어. 컴퓨터도 새로 들여올 수 있고 교재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지. 그 후원자분은 정말 누구세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돈을 이렇게 쓰다니. 마커스의 질문에 김 목사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 내가 아는 한 벌써 5년째 이렇게 도와주고 계셨어. 혹시 엄청난 부자세요?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성공한 분이시지. 하지만 그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시려는 거야.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계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 마커스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왜 자신을 숨기면서까지 남을 돕는 걸까? 마커스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조그만 도움을 줘도 온 동네에 소문을 냈죠. 하지만 이 후원자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숨기려고 하다니. 며칠 후 마커스는 급식소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김 목사님과 다른 자원봉사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엿듣는 건 나쁜 일이지만 마커스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목사님, 이번 달 후원금도 들어왔어요. 그분이 또 3만 달러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분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 마커스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되찾고 있잖아. 근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큰 돈을 매달 보내주시면서도 절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심지어 감사 인사도 받지 않으시려고 하고. 자원봉사자의 말에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야.
진정한 선행은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한국에는 덕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몰래 선행을 해서 덕을 쌓는 거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마커스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매달 3만 달러라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이면 마커스 같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수십 명은 될 거예요. 마커스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건 그냥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급식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원자분 덕분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더 확대된다는 것이었어요. 검정고시 준비반도 생기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모두 흥분했죠. 진짜예요? 검정고시 준비도 할 수 있어요? 마커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 같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는 대학도 갈 수 있고. 후원자분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교육이거든. 대학이요? 마커스에게 대학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캠퍼스, 책을 들고 다니는 대학생들. 자신 같은 거리의 아이가 대학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 안 돼? 제이슨 형도 대학 다니잖아. 너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믿어. 그날 밤, 마커스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사는 모습,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아직은 흐릿하고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상상할 수는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커스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급식소에 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복습하고 저녁에는 또 공부했습니다. 버려진 건물 지하에서도 배운 내용을 되뇌었죠. 친구들은 마커스를 이상하게 봤어요. 야, 마커스. 너 요즘 완전 이상해. 공부가 뭐가 중요해? 우리 같은 놈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바보 같은 짓 그만해. 친구의 말에 마커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나는 달라질 거야. 너희도 급식소 와봐. 거기 가면 정말 도와줘. 공짜로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줘. 하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세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요. 마커스는 안타까웠지만 일단 자신부터 변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친구들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달째가 되자 마커스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이름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자기 이름을 제대로 썼을 때 마커스는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글자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제이슨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커스, 정말 대단해. 이 속도면 1년 안에 검정고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정말요? 진심이에요? 마커스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글자 하나 몰랐던 자신이 검정고시를 본다니.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하지. 솔직히 내가 봐온 학생들 중에 너만큼 열심히 하는 애는 없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제이슨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마커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 목사님이 마커스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커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 눈빛부터 다르잖아. 다 목사님과 제이슨 형, 그리고 후원자분 덕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후원자분 말인데. 사실 그분이 너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 김 목사님의 말에 마커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왜요? 저 같은 애한테요?
글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나 봐. 그래서 내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장학금이요?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커스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어요. 거리에서 살던 자신 같은 아이에게 누가 돈을 준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가고 싶어 하면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대. 그리고 생활비도. 조건은 딱 하나야.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지. 김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마커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니.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본 적 없던 마커스였어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버려지기만 했죠. 하지만 이 후원자는 달랐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보답할 게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그냥. 마커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마커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보답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전부래. 그분 말씀이 자신도 어렸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신다더라.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도 이 후원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받은 은혜를 꼭 갚겠다고.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커스의 열정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급식소로 달려갔고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버려진 건물 지하에 있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손전등을 켜고 교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제이슨은 마커스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했어요. 마커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쉬는 것도 중요해. 건강 해치면 공부도 못하잖아. 제이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죠. 형, 저는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얻을 건 너무 많아요. 지금 쉬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커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박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이슨은 그런 마커스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알겠어. 하지만 밥은 꼭 챙겨 먹어. 그리고 하루에 최소 6시간은 자야 해. 약속해. 네, 형. 약속할게요. 마커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은 마커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자신도 그랬었죠. 절박했고 간절했고 그래서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석 달째가 되자 마커스는 이미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게 되었고 영어 문장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역사와 과학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커스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몰랐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역사책을 읽으면서 마커스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구나.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 어느 날 제이슨이 마커스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마커스, 이거 읽어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책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였어요. 표지에는 눈이 그려져 있었고 제목 아래에는 작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마커스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 문학의 고전이야. 가난한 청년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지. 너랑 비슷한 면이 있어. 물론 시대 배경은 다르지만 말이야. 마커스는 그날 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사전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개츠비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자신을 봤어요.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품는 모습. 비록 결말은 비극적이었지만 마커스는 책을 덮으며 다짐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겠다고. 개츠비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해피엔딩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넉 달째 급식소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16살의 소녀 에밀리였어요. 에밀리도 마커스처럼 거리에서 살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처음 급식소에 왔을 때 에밀리의 눈빛은 마커스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꽉 차 있었죠. 마커스는 에밀리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던 자신의 모습. 마커스는 용기를 내서 에밀리에게 다가갔어요. 에밀리, 걱정하지 마.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정말이야. 마커스가 부드럽게 말하자 에밀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마커스를 봤어요. 넌 누군데? 왜 나한테 말 거는 거야? 뭘 원하는 건데?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이해했어요. 거리에서 사는 아이들은 항상 경계해야 했으니까요. 나도 너처럼 거리에서 살았어.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소매치기도 했고 경찰서도 여러 번 갔었어. 근데 여기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 공부도 하고 꿈도 생겼어. 너도 할 수 있어. 마커스의 진심 어린 말에 에밀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너도 거리에서 살았어? 근데 지금은 다른 것 같은데. 에밀리가 마커스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커스의 옷은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응.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목사님이랑 제이슨 형이 도와줬어. 그리고 나를 믿어준 후원자분도 계셔. 마커스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처음 급식소에 왔을 때의 두려움,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희망까지. 에밀리는 마커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지. 나도 했는데 너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 나도 처음엔 알파벳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책도 읽고 수학 문제도 풀어. 제이슨 형이랑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도 도와줄게. 마커스의 말에 에밀리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마커스는 에밀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밀리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급식소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고 에밀리가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줬어요. 제이슨은 그런 마커스를 보며 정말 흐뭇해했습니다. 마커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네. 받기만 하던 내가 이제 주는 사람이 됐어. 형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하고 싶어요.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후원자분께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마커스의 말에 제이슨이 환하게 웃으며 마커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5달째, 마커스는 검정고시 모의시험을 봤습니다. 급식소에서 마련한 모의시험이었는데 실제 검정고시와 똑같은 형식이었어요. 마커스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합격 가능 점수를 훌쩍 넘긴 거였습니다. 김 목사님과 제이슨은 정말 기뻐했죠. 마커스, 이 속도면 6개월 만에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겠는데? 정말 대단해. 제이슨이 마커스를 껴안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6개월이면.
마커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반년. 그 짧은 시간 만에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다니.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커스, 후원자분께서 내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대. 특별히 격려 메시지도 보내주셨어. 김 목사님이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커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는 깔끔했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였죠. 마커스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깔끔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손이 떨려서 편지가 흔들렸어요. 마커스에게 내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5달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룬 건 오로지 내 노력 덕분이야.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고 모든 건 내가 해낸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길 바라. 내 미래는 정말 밝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 힘든 순간이 와도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익명의 후원자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껴졌거든요. 돈뿐만 아니라 진심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준다는 게 마커스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목사님, 이분이 정말 누구세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인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다니. 너무 답답해요. 마커스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 목사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커스, 그분은 감사 인사를 원하지 않으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분 말씀이 진정한 선행은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래. 만약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이가 많으실까? 사업가일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일까? 마커스는 상상해봤어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성공한 중년 사업가일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든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6달째가 되었을 때 마커스는 드디어 검정고시를 신청했습니다. 시험 날짜는 2달 후였어요. 마커스는 그 2달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고 모의 시험도 수없이 봤어요. 제이슨이 만든 문제집도 다 풀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기출문제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에밀리도 마커스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는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오빠, 나도 내년에는 검정고시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마커스의 격려에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소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우리 후원자분께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신다고 하셨어요. 김 목사님의 발표에 급식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모두 반짝였어요. 마커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마커스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일까? 나이가 많으실까? 엄격하실까? 아니면 부드러우실까? 밤새 상상만 했어요. 일주일 내내 마커스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후원자 생각뿐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마커스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약속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커스는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에 도착했어요. 옷도 가장 깨끗한 걸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후원자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마커스처럼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마커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그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이 우리 급식소의 후원자이신. 하지만 그 남자가 손을 들어 김 목사님의 말을 막았어요. 겸손한 제스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급식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 그 유명한 축구 선수.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사람. 마커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후원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니.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운이 좋아서 축구를 잘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여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혀 거만하거나 우쭐대는 모습이 없었어요. 손흥민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가가서 이름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마커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커스구나. 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 5달 만에 검정고시 준비까지 한다며. 정말 자랑스러워. 손흥민이 마커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에 마커스는 감격했습니다. 선수님. 정말 선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선수님이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마커스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응,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 독일에서 축구 배울 때 정말 힘들었거든. 외롭고 차별도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지. 특히 너 같은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왜 숨기셨어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선수님 같은 분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마커스의 질문에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그냥 누군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감사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너희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게는 최고의 보답이야. 손흥민은 마커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다며. 2달 후에 시험이라고. 네. 꼭 합격하고 싶어요. 선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실망시킬 수 없어요. 꼭 합격할 거야. 나도 그렇게 믿어. 내 노력을 봤거든. 목사님께 계속 소식 듣고 있었어. 손흥민의 말에 마커스가 놀랐습니다. 계속 자신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니. 정말요? 제 소식을요?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에밀리라는 친구도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정말 대견해. 받은 것을 바로 나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손흥민의 칭찬에 마커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몇 시간 동안 급식소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고
밖에 나가서 농구도 했어요. 유명한 선수라는 느낌보다는 편한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나 기자도 없었고 경호원도 없었어요. 정말 조용히 개인적으로 온 거였죠. 마커스는 손흥민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손흥민의 과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커스, 나도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16살에 독일에 갔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거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라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마커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꿈을 생각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했지. 부모님, 코치님, 친구들. 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어. 특히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 새벽에 훈련 나갈 때마다 부모님이 도시락 싸주시던 모습, 추운 겨울 새벽에도 경기장까지 데려다 주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지.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했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부모님이 없었지만 대신 김 목사님과 제이슨, 그리고 손흥민이 있었죠. 저도 그래요, 선수님. 선수님과 목사님, 제이슨 형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분들 생각이에요. 이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저를 믿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 자신을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마커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마커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게 모든 시작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성공한 다음이 더 중요해. 성공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가 진짜 중요한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진짜 성공을 결정하는 거지. 나는 내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 특히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 마커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선수님. 제가 성공하면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꼭 도울 거예요. 아니, 선수님보다 더 많이 도울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마커스의 당찬 말에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나보다 더 많이 도우면 더 좋지.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보답이 될 거야. 그리고 그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야. 희망을 주는 거지. 내가 너한테 준 것도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 내가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에밀리도 용기를 내서 손흥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수님, 저도 마커스 오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빠보다 더 공부를 못하는데. 저는 알파벳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그리고 저는 집중력도 없고 머리도 나쁜 것 같아요. 에밀리의 불안한 목소리와 떨리는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이 에밀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에밀리. 마커스도 처음에는 너처럼 불안했어. 자기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 그치, 마커스? 손흥민이 마커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에밀리, 나도 처음엔 정말 자신 없었어. 알파벳 A도 몰랐고 숫자 더하기도 못했어. 근데 선생님들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제이슨 형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 지금은 책도 읽고 문제도 풀어.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는데.
손흥민이 에밀리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어제보다 알파벳 하나 더 외웠으면 그게 성공이야. 어제보다 문제 하나 더 풀었으면 그것도 성공이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거거든. 나도 축구할 때 그랬어.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못 찼어. 근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에밀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선수님도 처음에는 못하셨어요? 당연하지. 나도 처음 독일 갔을 때 독일어 한마디도 못했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지. 진짜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단어 5개씩만 외우자고 다짐했어. 그렇게 1년 지나니까 대화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힘들 때는 마커스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약속해 줄래? 손흥민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새끼손가락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수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손흥민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밥을 먹으며 편안하게 이야기하니 아이들도 긴장이 풀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골 넣는 모습만 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어. 훈련장에서 하루에 100개씩 슈팅 연습을 하거든. 그 중에 제대로 들어가는 건 10개 정도야. 90번은 실패하는 거지. 근데 그 실패들이 쌓여서 결국 성공이 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되는 날이 와.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수님,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자꾸 포기하고 싶어져요. 힘들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손흥민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았어. 특히 독일에서 처음 지낼 때. 훈련도 힘들고,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공항 가는 버스 시간표까지 알아봤을 정도야.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했어. 나를 위해 희생해주신 부모님, 나를 믿어주는 코치님과 친구들,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버텼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야. 제이슨도 감동받아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저도 예전에 방황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더 빨리 정신 차렸을 텐데. 손흥민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이슨 형.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요. 여러분의 끈기와 용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 손흥민이 마커스를 따로 불렀습니다. 급식소 밖 조용한 벤치로 나가서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커스, 검정고시 끝나고 꼭 연락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합격하면 축하해주고 싶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줄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거든.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성공이야. 손흥민의 말에 마커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선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선수님이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마커스의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손흥민이 마커스의 양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잘 듣고 평생 기억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만으로도 이미 100% 성공한 거야. 1년 전에 너를 생각해봐. 글자도 몰랐잖아. 사람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고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됐어. 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너 스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손흥민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 설령 이번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실패가 절대 아니야. 다음 기회를 위한 연습이고 배움이지. 나도 축구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합에서 졌어. 중요한 경기에서도 졌고 팬들 앞에서 실수도 했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놓친 기회들이 있었고 월드컵에서도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지.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어. 밤에 잠도 못 자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고 더 강해졌고 더 성장했고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야.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지.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예요?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커스의 불안한 목소리에 손흥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절대 실망 같은 거 안 해. 오히려 다시 도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 더 자랑스러울 거야.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이 진짜 용기거든. 한 번에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훨씬 더 대단한 거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 진학하면 내가 모든 걸 계속 도와줄게. 학비, 생활비, 책값, 교통비,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지원할 거야.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오직 공부와 너의 꿈에만 집중해. 내 시간은 정말 소중하니까. 20대 초반의 시간은 다시 안 와. 그 시간을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나한테 주는 진짜 보답이야. 마커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흥민의 진심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마음이 마커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를 반드시 꼭 갚을게요. 선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저도 언젠가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손흥민이 마커스를 따뜻하게 껴안았어요. 마치 진짜 동생을 대하듯이 말이죠.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 마커스. 이건 투자야. 내 미래에 대한, 내 가능성에 대한 투자.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고 그 성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잖아. 에밀리 같은 아이들을 돕고 또 다른 마커스들을 돕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야. 그게 진짜 보답이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고.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갚는 거지. 그 포옹 속에서 마커스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품일까? 이게 진짜 사랑받는 느낌일까? 마커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커스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죠.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제이슨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마커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야 해. 건강 해치면 시험도 못 보잖아. 하지만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손 선수님이 저를 믿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드디어 검정고시 날이 왔어요. 시험 전날 밤, 마커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마커스는 밤새 뒤척이며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수학 공식들, 영어 단어들, 역사 연도들, 과학 개념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2차 방정식 공식, 불규칙 동사 변화, 한국전쟁 발발 연도, 광합성 과정.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시험 당일 아침, 제이슨과 김 목사님, 그리고 에밀리가 마커스와 함께 시험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두 급식소에 모였죠. 김 목사님이 마커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마커스, 어젯밤 내가 잘할 수 있게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을 다 보여줘. 마커스,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1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는데 너만큼 열심히 한 학생은 처음이야. 진짜야. 너 자신을 믿어. 내 안에 답이 다 있어. 제이슨의 격려에 마커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가 마커스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읽어봐. 내가 쓴 거야. 마커스가 종이를 펼쳐보니 에밀리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커스 오빠, 오빠는 나의 영웅이야. 오빠가 있어서 나도 꿈을 꿀 수 있어. 오빠가 알파벳 가르쳐줘서 이제 나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오빠는 꼭 합격할 거야. 파이팅! 마커스는 그 쪽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나는 눈물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에밀리도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커스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커스는 다른 수험생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마커스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도 많았죠. 한 학생은 엄마가 직접 만든 도시락까지 싸왔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아빠가 응원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가족 모두가 함께 와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급식소에서 받은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어요. 구멍난 곳은 바느질로 꿰매서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었죠. 잠시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의 실력이 중요한 거야. 손 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공부했어. 누구보다 간절했어. 이 시험은 나에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지를 받는 순간 마커스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옆 사람의 연필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에밀리가 준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제를 읽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제이슨 형이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쳐준 내용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문제는 지난주에 풀어본 거랑 똑같아. 마커스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국어 시험이 끝나고 수학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수학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몇몇 문제는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요. 마커스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형이 가르쳐준 대로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확실하게 풀었어요.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풀면 되니까요. 마커스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영어 시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동안 외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회와 과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마커스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이슨이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많이 어려웠어?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이슨 형이 가르쳐 주신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 풀었어요. 마커스의 대답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마커스를 껴안았어요. 수고했어, 마커스. 정말 자랑스럽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 한 달 후,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마커스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급식소의 컴퓨터실에는 김 목사님, 제이슨, 에밀리,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15명 정도가 마커스 뒤에 서 있었죠. 모두들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다시 지우고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죠.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커스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어요.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타났어요. 화면에 커다란 글씨로 합격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마커스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합격한 거야?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합격이다. 합격했어. 제가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이에요. 급식소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목사님과 제이슨이 달려와서 마커스를 껴안았어요. 에밀리도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정말 합격했어? 네, 합격했어요. 여기 봐요. 합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커스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의 고생, 불안, 두려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마커스를 껴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오빠, 정말 축하해. 오빠가 해냈어. 다른 아이들도 모두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마커스를 본받아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이었죠. 마커스의 성공이 그들에게도 희망을 준 거예요. 마커스는 떨리는 손으로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목사님이 준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죠. 선수님, 저 마커스입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꿈만 같아요. 선수님 덕분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마커스.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뭐라고 했지? 너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내일 급식소로 갈게. 큰 축하 파티하자. 오늘은 실컷 기쁨을 누려. 너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다음 날 손흥민이 정말로 급식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선물을 가득 들고 왔어요. 커다란 케이크 위에는 마커스 합격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선물 상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커스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마커스. 진짜 대단해.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고 대학생이 되는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디 가고 싶어? 어떤 대학, 무슨 전공하고 싶어? UCLA요, 선수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거든요. 그게 제 꿈이에요. 선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요. 마커스의 대답에 손흥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야, 마커스. 정말 멋진 꿈이야. UCLA는 정말 좋은 학교야.
사회복지학과도 훌륭하고. 내가 입학 준비 다 도와줄게. 원서 쓰는 것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까지 전부.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거야. 아르바이트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은 돈인데. 저는 언제 이걸 다 갚아야 할지. 평생 걸려도 갚을 수 있을지. 마커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이건 빚이 아니야. 선물도 아니고. 이건 투자야. 내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미 말했잖아.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그게 보답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고. 시간이 흘러 2년 후 마커스는 정말로 UCLA에 입학했습니다. 손흥민이 약속했던 대로 모든 걸 지원해줬어요.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책값까지 전부. 마커스가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커스는 UCLA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님들의 신뢰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공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급식소로 돌아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에밀리는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마커스가 했던 것처럼 다른 어린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행의 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다는 뉴스였어요.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들썩였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손흥민이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용히 해온 수많은 선행들이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 후원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독거노인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학생 장학금 지원, 화재 피해 가족 지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모두 익명으로 조용히 언론에 알리지 않고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마커스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손흥민처럼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목사님이 설득했습니다. 마커스, 이건 손 선수님의 진심을 세상에 알릴 기회야. 그리고 다른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기회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포기하고 싶던 아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어. 그게 손 선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고민 끝에 마커스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고 동시에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선 마커스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그런 시궁창에서 살아오던 저를 구원해 주신 건 다 손흥민 선수님 덕분입니다.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선수님은 저에게 돈만 주신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셨어요. 저 같은 인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걸 증명할 기회를 주셨어요. 인터뷰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봤고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선행을 해왔는지가 세상에 알려진 거죠.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짧게만 답했어요.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커스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거예요. 저는 단지 작은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현재 마커스는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주말마다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선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제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 희망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손 선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손흥민의 LAFC 이적은 단순한 팀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조용히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선행이 다시 순환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커스처럼 변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받은 것을 나누고 그것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 손흥민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마커스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